2016 시민의 선택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4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전입니다. TBS 라디오와 TV로 자정까지 동시 생방송되는 2016 시민의 선택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에서 표심의 향방과 치열한 결전의 현장 숨가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시민의 선택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TBS 라디오 FM 95.1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케이블 TV와 IPTV는 물론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그리고 9호선 역사 내에서도 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TBS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부에 이어서 유창선 시사평론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정당별로 선거구별로 아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4.13 국회의원 선거 승리의 향방 먼저 살펴보고 자세한 얘기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BS 개표 상황실 전해주시죠. 네, TBS 개표 상황실입니다. 현재 정당별 의석 분포, 예상되는 의석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130석 예상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96석, 국민의당 33석, 정의당 5석, 무소속 9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별 전국 득표 현황입니다. 새누리당 38.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23.7%, 국민의당 23.9%, 정의당 6.0%, 기타 정당이 7.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결과 아주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매번 총선이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번에도 또 이변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직 뭐 개표가 초반입니다만은 이번 결과 지금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유창선 시사평론가께서 먼저 말씀 열어주시죠. 지금 이변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예상을 뛰어넘는 이제 결과가 나온 게 뭐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야당이 분열돼 있으니까 여당이 이기겠다, 이기지 않겠느냐, 아무리 못해도 과반수는 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출구조사 결과대로 그냥 간다고 하면은 이제 뭐 여소야대 이런 뭐 정반대 상황 이게 이제 빚어진 게 이제 되겠고요. 아무래도 그 공천 파동의 그 악영향이 아주 그 여당한테 아주 그 깊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변으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이제 국민의당의 이제 대약진이 뭐 이제 되겠습니다. 지금 뭐 출구조사나 추세대로 개표 진행되는 상황 보면은 뭐 호남에서는 뭐 거의 뭐 완승을 거둘 더군다나 뭐 광주에서는 아마 8대 0의 결과까지 나올 거로 지금 이제 예상이 이제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정당 지지율 지금 보니까 정당 그 득표율 비례대표 그 선출을 위한 정당 득표율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아주 근소하게 더민주를 지금 앞서는 이런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석수로는 물론 이제 제1야당인 더민주가 여전히 뭐 이제 우위를 뭐 점하겠지만은 하지만 그 국민의당이 그냥 3당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 호남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에 기반한 대단히 이제 강력한 이제 3당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 야권의 질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아주 급속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소장님? 저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새누리당이 145석 정도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우리 유창선 그 평론가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 굉장히 소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는데 결과를 보고서 저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사실은 숫자만 보면은 뭐 그럴 법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사실 뭐 종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 아주 원사이드하게 앞서가던 오세훈 후보가 역전되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야권이 결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징조를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차이로 벌어지고 또 수도권 전체로 퍼질 줄은 사실은 짐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출구조사에서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민심이 참 두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호남 지역을 패권을 가지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통해서 심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일정적 경고를 내린 거고, 네. 그러고 새누리당이 진원지인 그 PK, TK 지역에서는 무소속이 또 약진하면서 여권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들이 보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번 선거는 누가 더 못하느냐 또는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일 것이다. 이렇게 누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 봤을 땐 역시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조금 더 준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서 의미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전혀 또 변화가 없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개표 작업이 아주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표소 현장에는 김정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저는 지금 종로구 경기상고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6시에 마감된 20대 총선 투표 총선 투표가 7시부터 사전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8시부터는 일반 투표함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각 당의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은 투표 용지 분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의 253개 개표소의 개표율은 17.6%이고요. 서울은 6.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당선 여부는 밤 11시쯤부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며 접전 지역 같은 경우는 자정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대 총선 최종 투표율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58%고요. 4년 전 19대 때보다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투표율은 59.8%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종로구의 투표율이 6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젊은 애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행복감은 반절쯤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사는 윤경호입니다. 이 조직 생활이라는 것은 나이가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사는 김태희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취직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기지도 못하지, 공부해야지, 경쟁해야지, 취업해야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된 것 같거든요.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아이들도 그냥 마음 놓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경쟁만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함께 가는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TBS 개표 상황실 이동규입니다. 이재현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순조롭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네, TBS TV에서는요, 이 개표 상황실에서 알짜고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20대 총선 끝까지 TBS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예상되는 전국의 정당별 의석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입니다. 123석이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108석, 국민의당 36석, 정의당 5석, 무소속 10석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표율은 19.2%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서울 선거구별 개표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 종로입니다. 박빙 지역으로 지목이 됐던 지역입니다. 1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53.7% 나타내고 있습니다. 득표수는 4,807표 나와 있고요. 2위에는 새누리당의 오세훈 후보입니다. 39.9% 득표를 나타내고 있고 득표수는 3,573표입니다. 현재 개표는 10.6%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중구 성동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15.7%의 개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후보가 46.8%, 8,260표를 얻으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의 김동성 후보 38.7%, 6,834표를 받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중구 성동을입니다. 1위에는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39.8% 나타내고 있습니다. 득표수는 3,777표 나와 있고요.
2위에는 국민의당의 정호준 후보가 3,458표를 얻으면서 36.5%의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표는 현재 9.5%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입니다. 개표 38.6% 진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후보 42.8%, 18,976표를 얻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황춘자 후보 40.2%, 17,813표를 얻어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163표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광진갑입니다. 현재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후보입니다. 42.5%입니다. 득표수는 7,111표 나타내고 있고요. 2위에는 새누리당의 정송학 후보가 6,212표를 얻으면서 37.1%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표차는 899표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 광진을입니다. 현재 10.3%의 개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50.8%, 4,751표를 얻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준길 후보 36.9%, 3,446표를 얻어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305표입니다. 네, 서울 동대문 갑입니다. 1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후보입니다. 44.2% 득표율인데요. 득표수는 5,870표 나타내고 있고요. 2위에는 새누리당의 허용범 후보가 37.1%로 4,925표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는 14.2% 진행된 가운데 이 두 후보 간의 표차는 945표입니다. 서울 동대문 을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후보 59.8%, 1,480표를 얻어 현재 1위. 새누리당의 박준선 후보 35.8%, 885표를 얻어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95표의 표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 중랑 갑으로 가봅니다. 1위에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후보 올라와 있습니다. 8,643표 얻으면서 52.9% 득표를 보이고 있고요. 2위에는 새누리당의 김진수 후보가 33%입니다. 득표수는 5,383표로 현재 표차가 3,260표로 나와 있습니다. 개표는 현재 19%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후보 41.7%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87표를 현재까지 획득했고요. 새누리당의 강동호 후보 38.6%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6,559표를 얻어 현재 2위입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528표입니다. 네, 서울 성북갑입니다. 1위에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후보입니다. 45.8% 득표율이고요. 득표수는 4,278표입니다. 2위 살펴봅니다. 새누리당의 정태근 후보 39.8%입니다. 3,718표를 얻고 있고요. 두 후보 간의 표차는 560표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성북을입니다. 개표 10.4%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후보 38.3%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표수는 4,127표. 2위에는 새누리당 김효재 후보 34.4%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3,705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422표입니다. 네, 서울 강북갑입니다. 개표가 21.8%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위에는 새누리당의 정양석 후보가 39.4%로 6,548표를 얻고 있습니다. 2위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의 천준호 후보입니다. 33.9%, 5,632표를 얻고 있고요. 현재 두 후보 간의 표차 916표입니다. 서울 강북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 48.5%, 3,412표를 얻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안홍열 후보 37.9%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2,667표를 얻어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745표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도봉갑으로 가봅니다. 개표율 12.8% 나타내고 있습니다. 1위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후보입니다. 60.2% 득표율이고요. 득표수는 6,419표입니다. 2위에는 새누리당 이재범 후보입니다. 39.8%, 4,244표를 얻고 있고요. 두 후보 간의 표차는 2,175표입니다. 서울 도봉을입니다. 새누리당 김선동 후보 46.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현재 1위입니다. 득표수는 2,471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후보가 33.3%의 득표율과 1,782표를 얻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차는 689표입니다.
네, 서울 노원 갑입니다. 현재 개표가 13.7%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후보입니다. 43.8% 득표율이고요. 득표수는 5,211표입니다. 2위에는 새누리당 이노근 후보입니다. 4,511표를 얻으면서 현재 득표율 37.9% 차지하고 있고요. 표차는 700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 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후보 50.8%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현재 1위입니다. 5,926표를 현재까지 획득했고요. 새누리당의 홍범식 후보가 30.8%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597표를 얻어 1위를 2,329표 차로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노원 병으로 가봅니다. 접전 지역으로 지목됐던 지역인데요. 1위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51% 득표하고 있습니다. 6,213표를 얻고 있고요. 2위에는 새누리당의 이준석 후보입니다. 31.4% 득표율 보이고 있고요. 득표수는 3,819표입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 2,394표로 나와 있습니다. 개표는 현재 11.8% 진행 중에 있었고요. 지금까지 TBS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강북 지역 위주로 지금 봤습니다. 지난 19대 선거에서 26개 강북 지역 가운데서 21개가 더민주의 전신이죠. 승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상당히 유사한 판세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심 지역이 종로였는데요. 이 종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지금 현재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김은석 부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격전지라고 생각했던 데가 거의 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고, 사실 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새누리당이 앞설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봐서는 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여당이 지금 앞서 나가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남 지역도 그렇고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분당이나 일산, 고양시 이렇게 대표적인 서울 인근의 도시들도 야당이 약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약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생각했을 때 새누리당은 야권이 일여 다야라고 하는 구도에서 손쉽게 수도권을 석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일부에서는 180석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구도의 이점으로 인해서 손쉽게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층들이 수도권에서 확실하게 결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권 그 지지자 전체적으로 전략적 투표를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국민의당의 바람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후보들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시간적인 또는 자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적으로 후보의 경쟁력이 더 강한 더불어민주당 쪽에 많은 표를 줬다. 거기에 비해서 새누리당은 인물을 새로 영입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공천 과정의 갈등이 보수 진영을 그 지지를 유보하는 쪽으로 인도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수 진영은 이완되고 진보 진영은 결집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너무 선거를 쉽게 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새로운 인물 영입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더민주에서 컷오프된 지역만 지금 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소개한 지역들을 보면은 지사욱 후보가 1위로 달리고 있는 지역이나 또 도봉을 그 유인태 의원이 컷오프된 지역, 이런 지역들만 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특히 그 수도권 유권자들이 참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유권자들 제일 앞섰던 거는 이제 새누리당을 좀 이번엔 심판해야겠다. 공천 파동이 지켜보면서 너무 진짜 민심을 아주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저러는구나 해서 새누리당 심판을 우선 앞세웠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국민의당 이제 후보보다는 역시 될 가능성이 높은 이제 더민주 이제 후보로 이제 몰아주는 이런 선택을 이제 한 거고. 그런데 이 더민주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의사는 없다. 더민주도 역시 또
불신이 여전히 이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민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라 이 정당 투표, 다른 한편은 이 국민의당을 이제 지지를 해서 국민의당을 또한 이제 키워주겠다. 네. 이런 상당히 좀 유권자들이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한 전체적인 판을 보면서 네. 아마 그러한 이제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한참 논란이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당 구도로 선거 치러지는 게 이 야권의 이제 분열 아니냐? 네. 이 문제가 사실 야권 지지층, 야권층 내에서 상당히 이제 격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뭐 나중에는 뭐 괴물, 또 뭐 반역자, 뭐 이런 네. 소리까지 이제 더민주 핵심 지지층한테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이 분열보다는 오히려 이제 확장을 시켰다는 네. 이런 게 이제 현실로 이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이제 우리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진영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고 이해를 하는 게 근본적인 한계를 이번에 이제 드러낸 거 아니겠는가. 네. 결국은 이제 우리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고, 이것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이제 왔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선택지가 넓어진 그런 긍정적인 그 결과가 좀 있다, 이런 좀 이제 생각이 네. 이제 듭니다. 결국 서울에 있어서의 유권자의 심판은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등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네.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이게 박근혜 정부 4년에 대한 네네. 심판인지,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에 대한 심판인지, 아니면 공천 파동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초기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요, 여야가 야당은 정권 심판이라고 얘기했고, 네. 이쪽에서는 국회 심판 내지는 야당 심판이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거나 해도 양쪽이 아주 팽팽하게 같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선거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쪽에 더 많은 심판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집권 기간에 있는 중간의 선거,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중간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야당 심판이나 국회 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것이 그냥 정권 심판이라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야당 심판이 국민들한테 솔깃했다는 건 야당이 그만큼 못했다라는 네. 뜻이죠. 그렇게 팽팽하게 가는 와중에서 사실은 여당이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들 눈치를 별로 안 봐도 된다. 네. 이런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할 정책도 없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슈도 없었고, 네. 국민한테 내세울 인물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팽팽하게 했어도 여당이 그래도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당에 대해서 조금 더 가혹한 그런 그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야권 결집하고 보수 진영은 투표를 안 함으로써 네.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그 투표율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이제 네. 보니까요, 새누리당의 그 텃밭이나 전통적인 이제 우세 지역, 여기가 투표율들이 이제 대단히 낮더라고요. 지역적으로 이제 봤을 때 서울에서 뭐 강남 서초 지역이라든가 또 뭐 대구 지역이라든가 뭐 이쪽에 투표율이 대단히 낮은 게 결국은 거기서 이제 뭐 정당 투표율도 좀 올리고 뭐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 새누리당의 열성적 지지층이 그만큼 이제 투표를 이번에 덜했다, 이런 네.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지층한테조차도 이번에 그 새누리당이 보여줬던 모습이 대단히 이제 실망스러웠다, 이런 이제 평가를 좀 자초했던 거라고 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돌아봐도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였던 이제 여당의 모습은 좀 정말 해도 좀 너무했던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네. 하는, 뭐 사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게 많은 그 좀 유권자들의 좀 상식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자만하면 뭐 질 수밖에 네.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시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TBS 라디오와 TV가 동시에 생방송하는 2016년 시민의 선택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어렸을 적 꿈 기억하시나요? 윗집 영희는 받아쓰기 100점을, 옆집 철수는 하루 종일 마음껏 뛰노는 꿈을 꿨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은 투표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제가 바라는 꿈은요, 뭐 솔직히 어렸을 때 얘기하면 막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이 많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별 문제 없이 쭉 갔으면 좋겠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쉽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런 큰 기업에서 좀 청년들 많이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또 그들이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나임을 느낄 수 있는 노동을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밤에도 야자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취미를 또 개성을 갖다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학교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수명도 80, 90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장래 준비가 안 된 것은 어쩌면 오래 사는 게 불행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면 그것이 제가 바라는 앞으로의 이 어떤 국가에 바라는 바람이라고 할까요? 오늘 당신의 꿈 어디에 던지셨나요? 확인할 준비 되셨나요? TBS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네, 여긴 날씨 TBS 개표 상황실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개표가 각 개표소별로 아주 숨가쁘게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전국에서 예상되고 있는 의석수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정당별 의석 분포입니다. 개표율 24.6%까지 진행된 가운데 새누리당 132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05석, 국민의당 36석, 정의당 5석, 무소속 12석이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선거구별 개표 현황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갑입니다. 현재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후보입니다. 52.9% 득표율을 얻고 있고요. 득표수는 3,616표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2위는 새누리당의 안대희 후보입니다. 31.4%, 2,150표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는 8%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을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후보 45.3%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652표를 얻었고요. 이어서 새누리당의 김성동 후보 30.3%의 득표율 3,774표를 얻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878표입니다. 네, 서울 양천갑입니다.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후보입니다. 52.1% 득표를 보이고 있고요. 득표수는 16,555표입니다. 2위에는 새누리당 이기재 후보가 40%의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득표수는 12,702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후보 간의 표차 3,863표입니다. 서울 양천을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용태 후보 45.0%의 득표율로 현재 1위 8,251표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후보 37.8%의 득표율 6,928표를 얻어 현재 2위입니다. 개표율은 16.8%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구로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후보입니다. 8,652표를 얻으면서 51.9%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2위에는 새누리당의 김승재 후보가 33.7%를 보이고 있습니다. 득표수는 5,623표고요. 현재 두 후보 간의 표차 3,029표입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56.7%의 득표율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456표를 얻었고요. 이어서 새누리당 강요식 후보 29.3%의 득표율 3,340표를 얻어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3,116표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금천입니다. 현재 개표가 30%가량 진행된 가운데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후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8% 득표율이고요. 득표수는 12,823표입니다. 2위에는 새누리당 한인수 후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5%, 11,801표를 현재 얻고 있고요.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022표입니다.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후보 45.9%의 득표율 2,896표를 얻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 39.2%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2,472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 424표입니다. 네,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접전 지역으로 지목이 됐던 지역인데요. 현재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후보가 41.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500표를 얻고 있고요. 2위에는 새누리당의 권영세 후보가 35.6%, 2,996표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는 9.8%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두 후보 간의 표차는 504표입니다. 서울 동작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 39.9%, 2,560표를 얻어 선두로 달리고 있는 가운데 뒤따라 새누리당 이상희 후보가 33%의 득표율 2,120표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 440표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동작 을로 가봅니다. 730 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였는데요. 현재 1위는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입니다. 43.5% 득표율이고요. 현재 득표수는 596표입니다. 2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허동준 후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1%, 425표를 얻었고요. 아직 개표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1.3%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후보 39.5%의 득표율 6,303표를 얻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기용 후보 37.4%, 5,975표를 얻어 현재 2위입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328표입니다. 네, 서울 관악 을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인데요. 5,924표를 얻으면서 38%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후보입니다. 5,810표를 얻으면서 37.2% 득표율 차지하고 있고요. 이 두 후보 간의 표차는 114표입니다. 서울 서초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혜훈 후보 56.3%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11,299표를 얻었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후보가 29.0%의 득표율 5,814표를 얻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 21.1%, 표차는 5,485표입니다. 네, 서울 서초 을입니다. 개표 10.1% 진행이 된 상황에서 현재 1위는 새누리당의 박성중 후보입니다. 46.1%, 5,509표를 얻고 있고요. 2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기영 후보가 4,369표를 얻으면서 36.5% 득표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 1,140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남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종구 후보 56.1%의 득표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득표수는 803표고요. 뒤를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가 43.9%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29표, 두 후보 간의 표차 174표에 불과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강남 을입니다. 현재 1위 새누리당의 김종훈 후보입니다. 59.2%고요. 득표수는 820표입니다. 2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후보인데요. 37.2%, 516표를 얻고 있습니다. 개표율 아직 미미합니다. 1.5%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표차는 304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남 병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은재 후보 53.8%의 득표율을 보이며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007표를 현재까지 획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원근 후보 43.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820표를 지금까지 얻었습니다. 현재 개표율 2.2%까지 진행이 됐고요. 표차는 887표입니다.
네, 서울 강동 가대입니다.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후보입니다. 45% 득표하고 있고요. 득표수는 4,788표입니다. 2위에는 새누리당의 신동우 후보입니다. 41.9%로 4,460표를 얻고 있고요. 현재 두 후보 간의 표차는 328표입니다. 이어서 서울 강동 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건 후보 41.4%를 득표하면서 현재 1위 5,046표를 지금까지 얻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재영 후보 37.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4,582표를 지금까지 얻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는 464표입니다. 지금까지 TBS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쉽고 빠르게 즐기는 방법. 하나, TBS는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24시간 HD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는 TBS 앱을 통해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셋,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 TV팟, 네이버 TV캐스트, 에브리온 TV, 티빙에서도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넷,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다양한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만나세요. 네, 개표 현황 보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강남 지역과 강동 그리고 강서 지역의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누리당의 그 보수 벨트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강남 상구와 그리고 용산 그리고 양천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용산과 양천 결과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진영 후보가 당적을 바꿔서 용산에서 출마를 했는데요. 과연 용산 주민들께서 이 당을 보고 선택할 것이냐, 후보를 보고 선택할 것이냐, 이게 관심의 초점이었는데요. 결과 보시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는데 대부분 새누리당의 컷오프를 뗐던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일하게 여당에서 야당으로 당적을 바꿔서 출마한 후보가 바로 진영 후보인데, 진영 후보에 대해서 초기에는 사실 아주 그 개인 인물론과 야당 지지를 합해서 아주 무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계속 구청장은 야당, 그 국회의원은 여당, 진영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잡던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당적을 바꾸는 게 조금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보다도 여성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황춘자 그 후보가 경합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경합 지역으로 갔던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좀 사람들한테 이목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양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역 의원 둘이 새누리당에서는 전직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여성 의원이 거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경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신인이 공천을 받게 됐어요. 네.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죠. 거기에서 내리 3선을 했던 원희룡 지금 현 제주지사의 보좌관 출신인데 그런 탄탄한 지역 기반과 젊은 그 신인으로서의 그 패기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으로 봐선 아직은 그 지역에서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여당의 텃밭 지역이라고 알려진 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여당의 텃밭이 이제는 어느 정도인가 좀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네. 서초, 강남, 그 다음에 송파, 그 다음에 용산, 양천 이런 데가 여당의 텃밭이라고 했는데 강남마저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경합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송파는 더더욱 그 여권에게 쉽지 않은 지역이 됐다라는 면에서 여당이 이제는 선거 판세를 그렇게 안주하면서 갈 수 없는 굉장히 치열하게 모든 지역에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강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봐도 오세훈 전 후보에게 거의 60%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요. 60% 이상씩 밀어줬는데 지금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1위는 여전히 새누리당 네. 후보들이 좀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득표만에 있어서 보면은 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이제 더민주 후보가 좀 약진을 한 그런 경우들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현희 후보 같은 네. 경우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김종원 후보 상대로 해가지고 그래도 전에 강남 분위기 비교하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텐데요. 아무튼 이런 이제 현상은 지금 지역 불문하고 이번에 좀 이제 그 새누리당에 보였던 그 공천 과정에서 그 모습이 그 지지층한테도 상당한 그 이반을 이제 가져왔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 지금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산이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네. 부산 하면은 바로 새누리당의 아주 그 텃밭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니까 개표 진행 중입니다만 한 4-5곳 정도에서 지금 이제 그 더민주 후보가 앞서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사실 광주에서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부산에 총력을 기울였으면은 오히려 좀 이후에 할 얘기도 좀 있고 네. 부산에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도 먼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텃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부산 지역에서도 더민주 후보들이 일부 지역에 있어서 서너 곳에서 아주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준 후보나 이런 후보들을 대부분 다 찾아서 들어가 보면 네.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맞습니다. 그야말로 뼈를 묻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아닌가. 이게 그에 비해서 지금 양천의 경우에는 아무리 여당 지역이지만 금방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변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국민들이 이제 선택지가 네. 굉장히 넓어졌어요. 교차 투표라는 얘기들도 사실 네. 2번이 굉장히 각광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줄 투표를 했죠.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쭉쭉 충성도가 높았던 지지층들이 예전에는 굳건하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을 가지고 비례대표도 그렇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당에 따라 인물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면에서 일방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기가 힘들어졌고요. 서울도 서울이지만 부산의 낙동강 벨트에 지금 선전하는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보면 대부분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노무현 정부에 같이 있던 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40대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벌써 10여 년 전에 청와대 비서관을 하고 나와서 계속 지역을 10년을 지역을 출마를 계속하면서 닦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절대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지금 하나의 벨트를 이루면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렇듯이 이제는 누구의 후광만 그리고 어떤 정당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이 거기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유권자들한테 호응을 받기가 참 힘든 이제 환경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이번에 생겨난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이제 새누리당이 하는 거, 공천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싫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민주 찍고 싶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만 이제 찍고 그랬던 게 이제 과거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번에 이제 선택지가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후보는 새누리당 찍더라도 정당 투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당을 네. 찍겠다라든가 이래가지고 꼭 전에처럼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찍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제3의 어떤 또 당을 이제 찍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선택지가 좀 이제 넓어졌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는 그야말로 정치 구단이 이제 되셔서 그야말로 스마트 보트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정치인들이 이번에 보여준 선거운동은 참 이 1980년대 운동 그대로였던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지난 30년 동안 미워도 다시 한 번의 레파토리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요. 한국 상당 정치 유권자를 어떻게 하면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네. 초기에 여야를 통틀어서 그랬습니다. 이번 총선의 전략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네. 때 전략을 제대로 얘기한 정당이 없었어요. 실제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표가. 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전략이 아닙니다. 내부의 문제예요. 국민들과 어떻게 릴레이션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실제 내부적으로 전략이 없이 공천 과정에서 내부 투쟁만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포획된 유권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에 대한 경청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게 없이 가다가 마지막에 들불과 같이 일어난 유권자의 분노를 어떻게 하면 사겨보려고 또 읍서 작전을 하고 그 여야라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간 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아무리 학생이 항상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때만 공부를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선거 때만이라도 국민을 좀 세심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이번에는 정치권에 아주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도구로 사용한 게 국민의당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자만하면 안 되고요. 자기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자기를 썼는지를 잘 보고 반면 교사를 삼아서 좀 새로운 분위기나 기품 같은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자만하면 또 금방 처벌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참 국민의당은 도구로 썼다. 모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정치권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다당제로 이제 전국이 운영된다고 봐야겠죠. 뭐 최소한 이제 3당 구도가 뭐 정립이 이제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작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들끼리도 좀 더 이제 그 창조적인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이제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지하던 사람들이 뭐 저 반대쪽으로 갈 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못해도 뭐 상관없다. 좀 이런 어떤 좀 오만한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그게 아니라 더 그만큼 좀 긴장을 하는 경쟁이 더 강화가 되면서 아마 그런 환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정치를 보는 어떤 기본적인 이제 눈이나 어떤 관점 같은 것도 과거의 것만 이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다당제 환경에 이제 또 맞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서로 우리 정치의 어떤 조정력이나 어떤 그 타협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더 창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끌고 갈지 이건 뭐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 지지층이나 아마 함께 좀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느끼는 거는 패권주의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독선도 독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혼자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혼자서 과반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쳐냈던 무소속을 어떻게 도움을 받든지 해가지고 과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고 선진화법이 있는데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또 제2의 야당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서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국민들한테 무엇인가 보여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야말로 독선, 독주, 패권 뭐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정치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권자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6년 시민의 선택 4.13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4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5부에서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총선 TBS 라디오와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